이범희 교수의 범상치 않은 희귀질환 이야기 월간 이범희 오늘 9번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요소회로 대사 이상, 네, 요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요소회로 대사 이상, 이게 병명이에요? 네. 요소회로라는 게 그 생화학 때 나오던 그 복잡한 네, 그림 네.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그 사이클에 이상이 생기면 뭐가 축적되는 겁니까? 암모니아. 암모니아. 예. 암모니아가 축적되면은 굉장히 골치 아플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암모니아는 대표적인 뇌독성을 가진 네. 물질이고, 뭐 뇌부종도 일으키고, 그래서 뇌를 파괴시키는 대표적인 물질이잖아요. 얼마나 흔한 병입니까, 이거는? 저도 정확하게 이제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우리나라에 한 300여 명, 300명. 예, 그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소회로 대사 이상 질환군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굉장히 다양한 유전 질환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요? 좀 전에 그 생화학 시간 말씀하셨는데 그 회로에 다 하나씩 효소 있잖아요. 걔네들이 다 하나하나 질환이 하나하나 된다. 다 병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희귀질환이 수천 개가 되는 거군요. 예, 그래서 뭐 OTC 결핍증, CPS1 결핍증, 시트린 혈증 1형, 그거를 통틀어서 요소회로 회로 대사 대사 이상이라고 이상 부른다는 네. 거군요. 세분하면 더 아주 많고. 네, 근데 그거를 다 합쳐봐야 국내에 한 300여 명 그 정도 될 수준인 것 것 같습니다. 같다. 네. 이것도 그럼 유전자 돌연변이 이런 겁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또 그 효소에 따라서 유전 방식이 다 다른데 대부분은 다 이제 상염색체 열성 유전이고요. 그 중에서 OTC 결핍증은 X링크드입니다. 그러면은 어느 효소가 뭐 부족 결핍이냐에 따라서 증상도 조금씩 달라지겠네요. 뭐 한두 개는 조금 이제 특징적인 다른 암모니아보다는 다른 증상들이고 대부분의 질환들은 암모니아가 올라가서 생기는 증상들이 대부분인데요. 증상들은 좀 비슷해서 요소회로 대사 이상 질환군으로 우리가 묶기도 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이제 암모니아가 올라갔을 때 이제 생기는 증상이 졸리고 그 다음에 약간 헛구역질 같은 거 하다가 이제 반복적으로 토하고 그러다가 이제 기면기 빠져들고 나중에 혼수 상태 빠지고 경련하고 뭐 간성 혼수랑도 비슷한 그런 증상들을 보이는 게 대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암모니아 축적이니까 진단이 늦게 되진 않을 것 같네요. 대부분은 이제 신생아기 때 진단이 되는데요. 이제 대개는 아기들이 이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 효소가 이거를 기능을 해주니까 암모니아를 처리해주다가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그 다음 이제 먹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암모니아가 쌓일 거고, 그럼 이제 아기가 가지고 있는 요소회로를 이제 쓰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 쓰니까 이제 암모니아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돼서, 대개는 이제 아주 전형적으로 심한 유형은 태어나서 하루 이틀 괜찮다가 갑자기 아기가 이제 토하고 자려고 하고 그러다가 경기하고 혼수 상태 빠지는 게 며칠 사이에. 예, 그게 가장 대표적인 며칠만 쌓여도 증상이 바로 나타나는군요. 예, 그래도 효소가 어느 정도 있어서 요소회로가 돌아가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기에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 암모니아는 왜 그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생기잖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제 뭐 약간 그 고기나 이런 단백질류 별로 안 좋아하다가 희한한 게 이제 뭐 각종 스트레스, 뭐 시험이 될 수도 있고 교통사고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심한 변비도 또 그렇습니다. 그런 게 생겼을 때 암모니아가 갑자기 올라가면서 막 토하고 애가 자려고 하고 그래서 한 뭐 10살, 12살 있다가 응급실 와서 진단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OTC 결핍증이라는 그런 질환은 X링크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들은 또 이 X 인액티베이션이 어느 정도의 그런 차이가 있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다른데 멀쩡하다가 아기 낳고 나서 그런 산후의 그런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아기 낳고 나서 갑자기 혼수 상태에 와서 진단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요것도 혹시 스크리닝 합니까? 예, 이거는 이제 치명적인 질환이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신생아 스크리닝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미 들어있어요. 왜 발뒤꿈치 검사 하잖아요, 우리. 거기에서 이제 포함되어 있는 질환군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뭐냐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이들이 이제 증상이 생기는 거는 생후 한 1, 2일 사이인데 대개는 이제 이 신생아 대사 이상 검사는 결과가 한 일주일 후에 나와요.
검사 결과도 나오기 전에 네. 증상이 나타나고 응급실 실려갈 수 있는 병이군요. 네, 그 다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신생아실에 일하는 분들이 조금 신경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예, 거네요. 부모보다도. 예, 예. 아기들이 태어났을 때 일단 잘 안 먹고 그러면 신생아 폐혈증이 대표적인 그런 원인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기가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폐혈증 의심을 해서 소아과나 아니면은 이제 뭐 2차 병원이나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제 거기서 단순 폐혈증이 아닌 것 같고 뭔가 아기가 점점 식이화학적 증상이 나빠지는 것 같다 그럴 때 암모니아를 재보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게 그냥 신생아 폐혈증하고 증상이 구분이 안 되고 뇌수막염이나 이런 걸로 생각할 수도 있겠잖아요. 의식이 떨어지고 토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뭐 그 CSF 태핑하고 뭐 컬처하고 그러면서 암모니아를 안 재면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또 이제 검사도 짜지도 말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그 토니켓으로 해서 막 이렇게 아기들 검사할 때 이렇게 막 이렇게 주물러서 하잖아요. 그것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걸 하면서 그 이제 세포들이 깨져서 예, 숫자 달라진다고. 달라질 수 있어. 그리고 또 이제 암모니아는 검사를 하면 곧바로 얼음물에 담가가지고 검사실에서도 30분 안에 검사가 끝내야 정확하거든요. 암모니아 검사가 그렇게 어려운 거였습니까? 네. 우리 간호팀이나 아니면 저희 뭐 전공의들 교육할 때 그거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헤몰라이시스 안 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샘플을 하면 곧바로 얼음물에 담가서 접수 곧바로 해야 되고 결과도 1시간 내에 나와야 우리가 믿을 수 있다. 아니 근데 암모니아 검사를 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경우에 누구한테 할 건지가 더 어려운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뭐 폐혈증 의심되는데 아기가 조금 심하다 그러면 무조건 내라고 해요. 이게 이제 굉장히 무서운 얘기이기도 한데 그런 이제 신생아 때 발현하는 아이들은 그 하루 이틀이 다 그냥 얘의 평생을 결정해버려요. 한번 이렇게 암모니아가 높았던 환자들은 이미 치료를 해도 뇌손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나중에 MRI나 이런 거 찍어보면은 뇌가 많이 이렇게 손상이 돼가지고 사실 암모니아가 높고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아이들은 이제 곧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서 그 혈액투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상하시겠지만 신생아에서 혈액투석하는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라인 잡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CRRT라는 기계 있잖아요. 그걸 24시간 정도 돌리면 암모니아가 쭉 떨어지는데 그 기계가 이제 막히지 않고 잘 돌아가야 돼요. 그럼 이제 아기 몸속에 있는 만큼의 혈액이 몸 밖에 이미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한번 막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난리가 납니다. 그것 때문에 암모니아는 또 안 떨어지고 아기 바이탈은 또 막 흔들리고 치료가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분초를 다투는 네. 응급질환이군요. 신생아 대사이상 검사도 사실 처음에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A가 컨디션이 좀 나쁠 때 하면은 그때 잡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의심되는 아이들은 다시 검사를 합니다. 정말 의심되면은 암모니아 검사만이라도 일단 그렇죠. 다시 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예. 요거는 혹시 치료 방법은 있어요? 저희가 급성기에는 혈액투석을 해서 좀 안정화가 되면은 암모니아를 이렇게 요소회로 지나가기 전에 끌고 소변으로 끄집어내는 물질들이 있어요. 소듐 벤조에이트라는 약이 있는데 그거는 약품으로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환자 모임에서 그냥 케미컬을 그냥 환자분들이 이렇게 단체로 해가지고 그거를 그냥 이제 나눠서 먹고 있어요. 아니 그거를 누군가 약으로 만들어서 팔면 되잖아요. 왜 그걸 환자들이 무슨 모여서 공동 구매를 해야 돼요? 저희도 그러면 좋기는 하겠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약품화가 안 된 거고 네. 그거보다 또 이제 암모니아를 좀 더 효과적으로 떨어뜨리는 약이 페닐뷰티레이트라는 약이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페브레인이라고 이렇게 과립형으로 나와 있는데 그 약이 또 암모니아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의약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페브레인으로 조절이 되는 분들은 페브레인으로 먹고 여기에 이제 벤조산까지 필요한 환자들은 소듐 벤조에이트까지 같이 먹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소회로에서 이제 끝에 나오는 그 아미노산이 아르기닌 요즘에 뭐 네, 아주 광고 많이 핫하잖아요. 하는, 네네. 이 요소회로에서 이제 필요한 게 아르기닌입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은 이제 따로 약품이 아니니까 구매해서 그것도 이제 먹이고 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식이 조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고기 못 먹습니까? 먹이기는 하는데 하루에 총량을 정해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심한 경우에는 단백질을 저희가 성인 같은 경우도 뭐 15g 하루에? 15g이요? 네. 삼겹살 한두 점이잖아요. 그렇죠. 뭐 치즈 뭐 한두 장만 해도 한 2g, 4g 그런데 그래서 뭐 지방하고 탄수화물을 좀 더 주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신생아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 분유를 먹이는데 UCD 분유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매일유업에서 그걸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 식품 회사들이 이렇게 손해보고 만드는 특수 식품들 중에 하나군요. 그거는. 그렇죠. 네. 예, 그다음에 무단백 분유가 또 있어요. 그것도 특수 분유거든요. 그것도 이제 유일하게 매일유업에서 만들어주는데 그거랑 일반 분유를 섞어서 그래서 우리가 단백을 아예 안 주면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단백을 아예 안 주면 체단백이 또 분해가 돼서 그것 때문에 암모니아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필수 아미노산은 주고 이제 체단백이 분해되지는 못하게 할 정도로 하면서 그러면서 최소한의 단백을 주면서 탄수화물이나 지방을 좀 더 주는. 근데 밥에도 사실 단백질이 있고 네. 고기를 15g으로 제한한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저단백 너겟, 저단백 너겟, 네, 저단백 파스타, 저단백 피자, 저단백 쿠키. 피자도 있어요? 이런 거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런 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비싸요. 비싸고 뭐 이런 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상품화가 되려면 사실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어렵거든요. 근데 그 식이 조절을 그럼 언제까지? 평생 해야죠. 너무 힘들겠는데요? 예, 그래서 저희가 하다 보면 그게 어려운 환자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아기들은 분유를 먹다가 이유식을 시작하게 되면 그게 굉장히 큰 고비예요. 그래서 그게 잘 안 되면 암모니아가 계속 올라가서 입원하고 그런 경우에는 간이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 이제 모든 질환이 그런 건 아닌데 요소회로 대사 이상 질환에 속해 있는 것 중에 상당수가 간이식을 하면 그 이 질환 자체는 해결이 됩니다. 왜요? 요소회로는 대부분 간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간을 교체를 하면 그 암모니아를 만큼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간이식이 가지고 있는 또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이 또 있다 보니까 이제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조절이 좀 어려운 환자들은 저희가 간이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죠. 그래도 뭐 감사하게도 유일하게 지금 제일제당에서 CJ에서 제일제당이 옛날 사람. CJ에서 저단백 햇반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제 좀 이제 이유식 지나서 밥 먹는 시기의 아이들은 그걸로 하고 있고 근데 요소회로 질환 중에 비슷한데 또 전혀 다른 질환이 하나 있어요. 시트룰린 혈증 2형이라고 그래서 이제 시트룰린 혈증 1형은 요소회로 대사 이상 질환이고 시트룰린 혈증 2형은 요소회로 약간 옆에 있는 애인데요. 저희가 식이 조절을 완전히 반대로 합니다. 얘는 단백을 제한하지 않고 탄수화물을 제한하거든요. 뭐 여러 의사 선생님들 보실 때 시트룰린 혈증 2형 또는 시트린 결핍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요소회로 대사 같지만 전혀 다른 질환군이어서 그거 혼동하시면 또 안 됩니다. 그 시트룰린 혈증 2형은 요소회로 대사 이상에 포함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크게 보면은 포함은 포함은 되는데 예, 방식이 전혀 완전히 달라요. 다릅니다. 그래서 그게 또 이제 중요한 감별점 중에 하나예요. 오늘 저 의대 도서관에서 네. 질병에 대한 희귀질환 공부했는데 기업 이름이 여러 개 나옵니다. 네, 내일유업도 나오고 CJ도 네. 나오고 네. 제일제당도 나오고 네. 오늘은 요소회로 대사 이상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